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내용 그 두 번째 시간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정신건강과 정신병리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행동의 이해,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질환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의 개념입니다.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정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인간이 출생 시부터 부여된 생물학적 기능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축적한 기억과 학습, 사회문화와 문명의 모든 기능을 포함합니다. 즉, 선천적, 후천적, 사회문화적 기능, 정보, 지식, 철학적이고 도덕적 개념 모두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정신위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이란 단지 정신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여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고 통합된 성격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정신건강이란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등의 안녕 상태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 증상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병리의 개념입니다. 정신병리란 내부나 외부에서 그 개인에게 가해지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그 사람의 수능 기제가 역동 균형을 유지할 만큼 효과적이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현재 상황이나 갈등과 비례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비수능 상태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왜곡들이 나타나게 되죠. 개인의 왜곡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그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그 개인의 내부에서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타협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상은 과거와 현재의 연관을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로, 증상이란 자신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증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게 보일지라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반응이다 라는 의미이죠. 인간 행동은 주로 외부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과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내적인 힘이 합류해서 최종적으로 표출됩니다. 증상이 있는 개인을 돕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과업은 지금의 증상이나 장애가 어떤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증상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정신 조직 중에서 보다 건강하고 의식적인 부분과 손을 잡고 치료 작업을 해나가면서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병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정신증적인 증상을 일컫는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입니다.
이 용어는 질병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경증적인 것과 정신병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경증은 불안이나 공포를 중심으로 한 시민성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은 정신기능, 지능, 인지와 지각, 생각, 기억, 의식, 감정, 성격 등의 이상 상태에서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정신장애는 가장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정신병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감정,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장애를 말합니다.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 등의 붕괴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의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이상행동의 이해입니다. 어떤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증상이 심하고 이상행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고통, 즉 심리적 고통입니다. 두 번째, 부적응. 세 번째, 비합리성과 불가해성. 네 번째,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력의 결핍. 다섯 번째,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남, 비인습성이라고도 하죠. 여섯 번째, 통계적 평균에서 벗어남.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의 키워드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점입니다. 먼저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정신질환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은 신경학적 이상,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뇌파나 호르몬의 이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정신질환이란 한 개인의 비정상적인 사고, 감정, 지각, 동기,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심리적인 만족감, 능률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 인하여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불안이나 갈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의 생성에 대하여 심리학적 관점은 정신역동이론,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대인관계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요소는 문화적, 환경적, 그리고 가족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며 사회 환경을 인간의 건강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적 관점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키워드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ICD 그리고 DSM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이플로버의 행운과 세이플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건강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